안녕하세요. 북미에서 일어났던 쇼킹한 사건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쇼킹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설명을 맡은 톰슨입니다. 이젠 독감이 많이 나온 것 같죠? 오늘은 아이오와주의 트레이어라는 작은 농촌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2021년 6월 18일 새벽, 이곳에선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한 여성이 911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목격한 건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있는 남편의 시신 위에 앉아 얼굴을 비비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바디캠 영상과 경찰 신문을 통해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볼 건데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관의 바디캠에선 유족의 비명소리가 많이 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사건 이야기에 앞서 배경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얼마 되진 않으니 기억해 두시면 사건 이해에 꽤 도움이 될 겁니다. 라이언 쿠퍼는 아이오와주의 트레이어에서 농부로 일하던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형인 에런 쿠퍼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이 지역에서 쿠퍼 가족은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전형적인 아이오와주의 가정이었습니다. 라이언은 새아이 아버지였고 지역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무슨 일이든 다 제쳐두고 달려오는 사람, 정말 착한 사람, 만날 수 있었던 사람 중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인 카리나 쿠퍼는 미용사로 일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스포츠 활동을 하며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사건 당일 그날로 가볼까요? 그날은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모두가 잠에 들어있던 시각이었죠. 그런데 테이마 카운티 911 센터로 한 통의 긴급 전화가 들어옵니다. Tama County 911, what is the location of your emergency? I just got a call from my sister-in-law that somebody's in their house. 라이언의 형인 에런 쿠퍼가 먼저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제인 카리나로부터 집에 침입자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거의 동시에 사건 현장에서 또 다른 911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번엔 아이들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었고 곧 카리나가 전화를 받아 계속 이어갔습니다. Tama County 911. What's going on? 한편 에런은 911 교환원과 통화를 계속 유지한 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커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바로 카리나의 비명말입니다. What the f***? My brother's dead. What's his name? Ryan Cooper. My brother. Bruce? Yes. 에런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목격한 건 절대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동생인 라이언이 뒤로 젖힐 수 있는 의자에 엎드려 죽어 있었고 셔츠는 피로 흠뻑 젖어 있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카리나가 라이언의 시신 위에 올라타서 기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라이언의 얼굴에 비비고 있었는데 이건 정말 쇼킹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결정적인 사인으로 확인된 총상이 있는 부위에 비비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 라이언의 구멍난 얼굴에서 나온 피로 얼굴을 덮고 있던 겁니다. 게다가 카리나가 경관을 향해 돌아섰을 땐 눈알만 하얗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얼굴은 온통 피로 뒤덮여 있었죠. 마치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테이마 카운티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부분이었죠. 이곳은 아이오와주의 시골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시골을 떠올릴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의 그런 동네입니다. 드넓은 옥수수밭, 곱게 뻗은 도로, 별일 없는 조용한 동네. 그래서 테이마 카운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착한 사람이라고 소문나 있던 라이언이라는 점에서 더 믿기 힘든 부분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테이마 카운티 보안관국 소속인 팩맨 보안관 부관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비명 소리가 들어가 있으니 볼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heriff's office. What's going on? My brother's dead. Help! Help me! Please, please. Ma'am. Help me. Ma'am. Ma'am. Ma'am, come talk to me, please. Ma'am. Come talk. Hey, come talk to me. 이 바디캠 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있는 현장에서 아이들이 모든 걸 그대로 볼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카리나는 계속 끔찍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긴 했습니다. Come talk to me. Where is the ambulance? They're on their way. Ma'am, what happened? I don't know. It's like you did it. Mom, deep breath. Come on. Come with me, please. Mom, do this for me, okay? Where? Can you stand here for me, boys? 카리나가 집 밖으로 나온 후에도 히스테리는 계속되었죠. 부관들은 계속되는 비명 속에서 그녀와 소통하려 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이라도 파악하려 했습니다. Karina, I need you to tell me what happened. Can you tell me what happened? There was a loud noise. I thought something fell. 간신히 진정된 카리나가 제공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새벽에 그녀는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라이언은 항상 뒤로 젖힐 수 있는 의자에서 잔다고 했죠. 그런데 쾅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자기 침실에서 일어나서 가까운 거실로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Could the thing that you thought fell possibly been a gunshot? Okay. It was loud. Was it real loud? Okay. Okay. And then what happened? I got up and I peeked in the living room and then I went to the kitchen. Okay. 그녀는 거실을 잠깐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라이언을 봤지만 자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하죠. 그녀의 말에 따르면 불은 꺼져 있었다는데요. 그 다음 부엌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는데 이상한 걸 보거나 듣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다시 들어갔는데 이렇게 큰 소리가 났는데도 라이언이 그냥 자고만 있어서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He was breathing, he snored. And I turned on the light and I saw him. You turned on the light and you saw him? He won't wake up. And then that's when he was there? It's everywhere. Okay. But you didn't hear or see anyone else?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이 총에 맞았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Somebody's here. Somebody has to be here. I'm so scared. I'm not hearing you. I can't breathe. 그녀는 소리만 들었을 뿐 실제로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이 들어왔고 남편을 죽인 걸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왜? 이런 질문에 대해선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한편 사건 현장에서 살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건 바닥에 있던 22구경 탄피 하나였죠. 흔히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권총인 글록에서 사용되는 탄환의 탄피였습니다. 그리고 부검을 통해 라이언의 얼굴에 입은 두 발의 총상이 결정적인 사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현장에는 탄피가 2개가 있어야지만 하나만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사라진 것이었죠. 혹시 라이언을 쏜 사람이 흔적을 감출했던 걸까요? 그리고 만약 살인범이 도망 중이라면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서 형사들은 최대한 정보를 얻어보기 위해 카리나를 경찰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좀 더 진정된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조금 진정된 듯한 그녀는 소음을 들은 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설명했고, 형사들은 그녀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So when you turn on the light, what exactly do you remember seeing? It just looked like he was sleeping. Okay. And then I walked up to him to touch his foot, and there's blood like everywhere. So you said you thought that maybe somebody was in the house? That's what I thought. Did you hear any other sounds or commotions or anything other than the one that woke you up? No. I looked out the kitchen window, I didn't see anything. Okay. No sounds of like the front door slamming shut or No. anyone running down your deck or down your steps or anything like that? No, nothing. 경찰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됐습니다. 카리나가 침입자가 있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지만 그걸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집에는 예전에 설치한 CCTV가 있었지만 작동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집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총격 당시에 어디 있었고 왜 다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먼저 사건 당시 다른 가족들의 위치를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카리나의 말에 따르면 큰아들인 케이드는 평소에 거실에서 아빠인 라이언과 함께 잤다고 합니다. 케이드는 소파에서 자고 라이언은 그 의자에서 말이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카리나는 케이드를 위층에 있는 침실에서 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케이드는 죽을 뻔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죠. 더 어린 다른 아이들은 자신과 함께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사들은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키우던 개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점이었죠. 그들이 키우고 있던 개는 약 40kg짜리 극도로 공격적인 로트와일러였는데요. 카리나는 그 로트와일러가 집안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몰래 집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쏘는데 개가 듣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짖지도 않았다는 건 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카리나가 이 모든 걸 착각한 것이고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Nothing out of the ordinary with Ryan's behavior yesterday? Okay. Perfectly normal day. What about in the last few days or like the last week? Is there anything out of the ordinary with him or maybe between the two of you or anything like that? No. Better than we have been in a while. Kids are finally getting older and we can breathe again. Not to be personal, okay, but again, these are things we need to ask just to try to figure this thing out. No affairs of any kind. No. By him or by you, and the only reason I ask is if someone went in and did something to him, and again, I'm just thinking about like the scorned lover type of thing or anything like that. 처음 형사들이 봤을 땐 그냥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말다툼 같은 건 있었지만 가족에 집중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 농장에서 일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부부 말이죠.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Do you know anyone that would have any reason to hurt him? No. Has he had any issues with anybody? No, nobody. He doesn't hurt anybody. Okay. We both love him. Okay. He just works all the time and comes home. 이 끔찍한 살인사건을 놓고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라이언은 적이 없었고 가장 착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누굴 돕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멈추고 달려간다고 말이죠. 라이언에게 이런 짓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했죠. 그러던 중 형사들은 라이언의 형인 에런으로부터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합니다. 이 단서는 이 사건의 큰 방향을 제시하였죠.
휴스턴 댄커라는 사람이 갈등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카리나에게 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What can you tell me about your relationship with Houston? Danker? Yeah. My friend? 당시 형사들은 휴스턴 댄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전무했습니다. 그냥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이었고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And I'm going to be blunt with you and be forward with you. The only reason we ask is Aaron made mention about maybe Ryan seeing something on your Snapchat. Not that that was Houston, but maybe there was something with your Snapchat. Last fall, there was a Snapchat that wasn't even meant for me. Okay, tell me about that. Supposedly. Ryan saw it, not me. And he told me about it. It was something about a married woman and naked, seeing her naked or something like that. Okay. And Ryan saw it and confronted me, and I confronted Houston, who were friends on Snapchat, and that's it. So what? And he swore up and down to both of us that it wasn't intended for me. And that was the end of it. Has Houston seen you naked? No! God, no! Okay. He's 22 years old! Oh, No! to each their own. I'm just Stupid town and their rumors! No! okay. I cut his hair. Okay. I watched his kids a couple times when his babysitter flaked. Okay. It's safe to say that nothing is going on between you and Houston. Absolutely not! 카리나는 곧바로 흥분했고 절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잡아댑니다. 그러면서 그냥 어린애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직접 휴스턴 댄커를 데려와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보기로 했죠. What I'm gonna do is I'm gonna really cut to the chase because Ryan Cooper died, and one of the first, I don't know, in the first hour, someone said, "Hey, we heard that Karina was having an affair with Houston. That's why you're here, okay?" Yeah. So all I gotta do is I gotta sort out a few things with you about that. All right, so the rumor that's going around is Ryan, or you and Karina were Snapchatting. Did that actually happen at some point? Yeah, probably October, November time frame. I would say that's where the chatting started. You know, the friendship. You know. I don't know you. I've Yeah. known you for like 10 minutes now. Yeah. But you kind of got a reputation where you're pretty successful with the ladies, right? If you were screwing around with her or whatever, it doesn't make you a killer or anything No. like that, right? Doesn't make you guilty of anything other than you had an affair with her. Right. Well, and that I'll put it this way. I'll completely dumb it down. So, like, Right. with me and Karina, the hard thing with all that rumor being spread is I was literally sitting there like I would say a gay best friend. 휴스턴은 자신을 카리나의 게이 베스트 프렌드 같다고 묘사합니다. 둘의 관계가 전혀 육체적이지 않았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휴스턴 댄커는 절대로 게이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You know how small towns talk, you know. Exactly. Houston's kids are over at Karina's. He's on her, you know. Yeah. And then, yeah. And I guess that's probably where Ryan probably got upset. You know, I appreciate you coming down as quickly as you did. We got several rumors that we got to track down right now. Yeah. So you're just one of them. I get that. Don't feel too special. 경찰은 휴스턴을 향한 의심은 있었지만 그에게 뒤집어 씌울 혐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카리나를 데려와서 더 심층적인 질문들을 했죠. 그러자 그녀는 발끈하기 시작했습니다. I would never! I'm appalled! I just knew he got shot, and so that means I shot him? I think that this is a permanent solution to a temporary problem. Whatever's happening between you and your husband, whatever the issues are, okay? There are no issues! There are no issues! Because my husband sleeps in a chair in the living room? I'm not saying that. Because rumors flew last fall that I was sleeping with some kid that he even said was ridiculous and apologized to me for. Never once did either one of us ever say that we were gonna leave.
Never once did we doubt our marriage, our kids, our family. We have plans. 경찰이 카리나에게 계속해서 민감한 질문을 하자 발끈하는 모습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겠죠. Karina, listen, okay? Just listen. We're not yelling at you. You're accusing me of killing my husband. Well, Karina, no one else is in that house. Besides you and the 3 kids. No. How could you? I don't even know how to fire a gun. Okay. Okay. Why do you have a permit to carry? You know how to fire a gun. I want a lawyer and I want out of here. I did not shoot my husband. This is insane. I'm leaving. How do I leave? 카리나는 그냥 일어나서 떠나려고 했고 곧 사무실을 지나 뛰어가더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그녀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백한 건 전혀 없었으니까요. 물론 카리나가 살인자일 수도 있다는 단서들이 있고 불륜 소문도 있었지만 그녀의 평판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카리나라는 사람이 어떤 평판을 갖고 있던 사람인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그녀는 외향적이며 강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선 행사나 모금 행사가 필요하면 그녀가 다 진두지휘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완벽하고 착한 남편인 라이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3명의 아름다운 자녀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불륜과 같은 수상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카리나가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사람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해야 할 건 실제 증거를 보고 전후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판을 무시하고 실제로 드러난 단서들만 놓고 더 깊이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카리나가 남편을 살해한 게 맞다면 살해 동기가 무엇일지부터 생각해봤죠. 그리고 가장 먼저 대입해본 살해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에서 드러나는 가장 흔한 동기이니까요. 그 결과 알아낸 건 카리나의 개인 사업이 특별히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꽤 적자를 보고 있었고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따라가 봤습니다. 누가 죽어서 재정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생명보험금이겠죠. 이 부분을 조사해보니 실제 생명보험금은 7억 이상이었고 그녀가 수혜자였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살인을 꾸몄고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살해했다는 것을 증명할 살인 무기가 없었습니다. 명확히 드러나는 다른 용의자도 없었고 말이죠. 그래서 경찰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고 2년이 지나도록 사건은 미제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킬리언이라고 하는 형사는 과감한 조치를 취합니다. 아이오와주 검사장인 브레나 버드에게 연락하기로 한 겁니다. 당시 브레나 버드 검사장이 가장 신경 쓰고 있던 부분은 아이오와주의 미제 사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연락하여 유능한 인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에는 마이크 링겔 검사가 배정되었는데요. 그는 발전된 과학기술을 200%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은 스냅챗에서 불륜을 엿볼 수 있는 채팅을 했었다는 걸 경찰신문에서 잠깐 보셨었죠. 기억이 안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다시 그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m going to be blunt with you and be forward with you. The only reason we ask is Aaron made mention about maybe Ryan seeing something on your Snapchat. Not that that was Houston, but maybe there was something with your Snapchat. Or you and Karina were Snapchatting. Did that actually happen at some point? Yeah, probably October, November time frame. I would say that's where the chatting started. You know, the friendship. You know. 이 경찰신문이 진행될 2021년 당시에는 스냅챗 채팅을 추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휴대폰을 압수하더라도 만약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가 없다면 채팅을 엿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2024년에는 스냅챗 채팅을 엿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제서야 보게 된 스냅챗 채팅은
꽤 심각해 보이는 불륜을 나타냈고 꽤 오랫동안 지속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살인이 일어난 새벽에 주고받은 채팅 내용이었는데요. 다시 상기시켜드리자면 최초 911 신고는 새벽 4시경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스냅챗 채팅은 그로부터 30분 전인 새벽 3시 30분경에 주고받은 것이었는데요. 그 시점에 둘은 라이언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비록 살해 흉기인 총기를 찾아낼 순 없었지만 이건 확실히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3년이 지났을 때 형사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받아서 카리나와 휴스턴을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하였죠. 그런데 이 체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체포 소식을 들은 휴스턴의 직장 동료 중 하나가 살인에서 사용된 22구경 소총을 경찰에 갖다 준 것이었죠. 자신은 단지 휴스턴의 부탁으로 맡아준 것일 뿐이라면서 말이죠. 이렇게 살해 흉기, 살해 동기가 모두 밝혀진 사건을 놓고 검찰에선 1년 동안 카리나와 휴스턴의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어 보였지만 카리나의 좋았던 평판은 검찰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Remember those cases. Remember those no ifs, ands, or buts. Those were the words said by men at 3:30 in the morning, June 18, 2021. To a woman whose husband would be lying dead in that house. 검찰은 스냅챗 채팅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며 카리나의 살해 동기가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Evidence of the two involved in a plot to murder a husband, calculated that they did together and ensured that he died that moment. We submit to you, ladies and gentlemen, that the evidence in this case will prove beyond a reasonable doubt that she is guilty, and we will ask you to return that verdict. 이렇게 검찰 측의 주장이 끝난 뒤 피고 측 변호사가 나와서 완전히 다른 주장으로 맞섭니다. 바로 휴스턴이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이죠. Houston Danker. Houston Danker. Houston Danker killed Ryan Cooper. Houston Danker shot Ryan Cooper in the face. Houston Danker solicited Karina. Houston Danker manipulated Karina. Houston Danker lured Karina. Houston Danker had Karina living in a dream world. And then it became real. And then she was in too deep. She did not want her husband dead. Please, as you hear the evidence in this case, keep an open mind. Don't rush to judgment. And at the end, we'll ask that you find her not guilty. 이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에선 디지털 증거를 빠르게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냅챗 채팅 내용보다 더 확실한 것이었죠. Did you receive some electronic devices associated with this case for examination? I did. What types of information are you looking for, especially considering that we're talking about two potential individuals being involved? There were text messages located, health data, Snapchats, search history. 이어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인 티파니는 휴스턴이 구글로 검색했던 내용을 설명합니다. You could just go through a couple of the results that you found. Yeah, how to kill somebody with antifreeze. Best way to kill somebody with no way for anybody to find out who did it. How to save snaps without them knowing. 구글 검색 내용으로 본다면 휴스턴은 라이언을 살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구글에서 검색하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카리나가 증인석에 섰을 때였습니다. How would you characterize the nature of your relationship with Ryan in general? I guess, was it good? Was it bad? Generally speaking, I would call it good, normal. We've seen some evidence that
you guys had a few toys at the property. What did you guys have? It depended on the year, but both Ryan and I kind of went through phases where one year we'd say, oh, we want to go camping, and we did camping for quite a while. We bought a couple of different campers. Then he would go through a motorcycle phase, and he bought and rebuilt a motorcycle, and then we were golfing the next year, and so we recycled a lot of toys and a lot of hobbies. 피고 측 변호사의 전략은 그녀의 평판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이라는 그녀의 좋았던 평판 말이죠. 그래서 평화롭고 행복했던 과거를 배심원단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Based on your drunken behaviors of being a Karen, did any of your friends abandon you because of that prior to Ryan's passing? No, they made t-shirts when we would go out with jokes about Karen on it. It was a running joke. I don't handle alcohol the greatest, and yes, I can get ornery or loud, depending on, but it seemed to be more of a joke. 여기서 말하는 캐런은 한국으로 치자면 김여사 같은 의미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남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민폐를 끼치는 사람을 일컬어서 말하는 김여사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캐런이죠. 그래서 변호사는 이번에도 원만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배심원단에게 어필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여사처럼 술 취한 행동을 했는데도 친구들과 잘 지냈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니콜 변호사는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합니다. We do also want to touch on the affair with Houston. At one point, did it become physical? There was one physical encounter, yes. That was the last time that I cut his hair. We had sex. And then you stopped cutting his hair? What was the purpose? Why did you stop cutting his hair? It was an online fantasy thing, and when it became a physical in-person thing, I was disgusted and scared of losing my husband. 카리나는 니콜 변호사와 미리 합을 맞췄던 질답은 아주 침착하게 잘 해냈습니다. 보통 재판이 열리기 전에 자기 변호사와 합을 맞추는 건 완벽하게 하고 나오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검찰 측에서 반대 신문을 시작할 때 발생됩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코디아가 검사의 목표는 그녀가 당황하고 발끈하는 모습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You state you loved Ryan Cooper? Yes. You loved him? Yes. You had a lover? That's what you call him, yes. What do you call him? I called him an online inappropriate relationship. 코디아가 검사의 전략은 카리나가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카리나가 삭제했던 스냅챗 메시지들을 그녀에게 직접 읽게 하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You don't deny you sent that first text on March 8th of 2021. I do not deny that, no. Cable wants to get back to wrestling. He loves it. He just got his ass kicked at a tournament and is scared to compete now. And you know what the sperm donor said to him after he got his ass handed to him? Not a f***ing word other than it happens. The person you just referred to as a sperm donor, that's your husband, Yes. Ryan Cooper, who you tell this jury you loved so dearly. That's how you showed your love to Ryan Cooper, correct? I think we all call the people that we love names at times. 카리나는 남편인 라이언을 정자 기증자라고 비하하며 휴스턴과 사랑스러운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건 코디아가 검사가 카리나의 성질을 살살 긁으면서 발끈하는 모습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의 일부였죠. The 17th of June, 10:19 a.m. A day later, Ryan Cooper will be dead. You're talking to Houston Denker, correct? Correct. You got to see me in my underwear this morning, and I haven't gotten to see you. You got to see him
in his underwear that morning. He didn't sent you? a Snapchat of it, yes. Then he says, remember those casings. Remember those. No ifs, ands, or buts. That's what he said. There's no ignorance on your part. When he tells you to remember those casings, you know what those casings are because you say, absolutely, 100%. You can read what's in front of you. This reads go. So you say to him, go. That's not what I said to him. What you That read. is what this reads. 지금 코디아가 검사와 카리나가 대화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휴스턴이 먼저 탄피들 기억해. 빌어먹을 탄피들 꼭 기억하라고. 만약이나 근대 같은 건 없어. 라고 보내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현장에서 총으로 라이언을 처리하고 탄피 챙기는 거 까먹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자 카리나는 당연히 100% 라고 했습니다. 절대 까먹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 뒤 카리나는 고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건 다 알겠으니까 이제 살인을 실행하자는 의미로 보낸 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리나는 그런 의미로 휴스턴에게 보낸 고가 아니며 go to sleep이라고 보내려 했는데 그냥 고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궁지에 몰리니 뻔뻔해지기까지 한 것이었을까요? An hour after you saying go, you're calling the cops because your husband is dead. Around 4:30 a.m., yes, I'm calling 911 because my husband is dead. 고라고 보낸 후 남편인 라이언이 죽은 것이니 살해를 지시하거나 실행하자는 의미로 고가 맞다고 주장하는 코디아가 검사. 그렇지만 카리나는 뻔뻔하게도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카리나의 진술 시간이 끝이 나고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은 마이클 링글 검사였습니다. Houston data. Murder Ryan Cooper. Shooting in the face of her children. Right sword. Say out. I hate you. I wish you were dead. I should shoot you in the face. Ryan Cooper. Shot. Twice in the face. 마이클 검사는 카리나가 읽었던 스냅챗 채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She's guilty of murder in the first degree, beyond a reasonable doubt. She's guilty because she shot him. Snaps established that. Her own statements established that. We're asking that you find her guilty. Karina did not have any specific intent to kill her husband. She did engage in reckless behavior and talking to Houston and not cutting it off and having all these conversations. It was reckless. But she didn't have any intent to kill him or for him to actually wind up dead. She wasn't even actually going to leave him. She's getting attention from some knucklehead on Snapchat, and she likes it. And she's living in a fantasy and a dream world until he does it. She may be an idiot in her relationship with Houston, but she didn't participate in the murder of her husband. Please think it through. Find her not guilty. 배심원단은 고작 3시간 조금 넘게 심의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나왔을까요? Would counsel and parties please stand? All right, I have a form of verdict. We, the jury, find the defendant, Karina Cooper, guilty of the offense of murder in the first degree, dated this 11th day of July, 2025. 몇 달 뒤 열린 선고 재판에서 앤더슨 판사는 전혀 뉘우치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그녀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That at this time,
Ms. Cooper is sentenced to life in prison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앤더슨 판사도 카리나가 증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군요. 저 여자는 대체 뭔 배짱이냐? 증거로 상대가 안 되니까 바보 연기라도 하는 건가? 하여간 카리나는 이렇게 감옥에서 썩게 되었고 휴스턴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가 마지막에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Houston pled guilty to first-degree murder. 휴스턴은 아마 뻔뻔하게 행동하다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카리나를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나 보네요. 하지만 아이오와주에서는 1급 살인죄에 대해선 거의 예외 없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다는군요. 앤더슨 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r. Danker is sentenced to be confined for the remainder of his natural life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르고 연기까지 했던 불륜 커플은 정의를 구현받았습니다. 오직 잘못된 사랑과 보험금이라는 돈을 위해 저지른 쇼킹한 살인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중 예리한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야, 젊은 남자가 그렇게 좋았다면 그냥 이혼이나 하지 뭐하려고 저렇게 살인까지 했대? 매우 건전하고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사고방식은 여러분과 매우 다르죠. 젊은 남자가 필요해? 그냥 불륜 저지르면 되잖아. 큰 돈이 필요하다고? 죽이고 보험금 타면 되잖아. 절대로 건전한 사고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범죄자에게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Seems like their minds are totally different. They just think different than you and I. You know, why buy food when you can steal food? That's their thought. Crime is what they know. That's what they do. 지루할 수 있는 사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도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와 애청자 여러분, 팬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중 HG님께서 10,000원의 후원과 함께 따뜻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랜 시간 항상 진지하고 열정적인 영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며 건강하세요. 정말 추운 겨울에 눈 녹듯 가슴 따뜻해지는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HG님,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주세요. 이상 저는 쇼킹TV 톰슨이었고요. 2026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505